아버지가 세워 올렸던 그 이 집안의 막대한 재산, 부, 이 엄청난 세계를 네로처럼 불태워버릴 것이다. 저렇게 망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광기예요? 그걸 좀 이상해졌어요. 이 마지막 승부다. 이걸로 진짜 야 뒤집는다 이 자식들 이러면서 진짜 끔찍한 결말을.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이낙준 쌤이 너무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라고요. 이창현 도스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는 그림 이야기. 네, 반갑습니다. 이찬용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를 준비해서 왔을 때 이 정도로 좋았을 줄은 몰랐어요. 일단 그 영상 보면서 저희도 약간 넉넉고 네. 이야기했었어요. 안 되겠다. 네. 하나 더 하자. 그분이에요, 그분? 네, 세 편. 호가스. 네. 지난번에 창녀의 일대기와 네. 결혼 세태 이렇게 진짜. 두 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그 사이의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사이의 이야기. 네, 탕하의 일대기라고. 하나 이거 제목부터 재밌을 것 같아. 매춘부의 일대기가 네. 대히트를 치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종전에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엄청난 해적판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인기를 끌게 되자 네. 그때 당시 이제 윌리엄 호가스가 안 되겠다. 이 인기에 힘입어서 네. 2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해적판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이게 무단 복제를 해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화가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요. 네.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영국 의회에서 이걸 법제화시켜 줍니다. 야, 네. 실제 이 법을 호가스 법이라고 불러요. 대단한 진짜 천재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 실제 매춘부의 일대기라고 하는 작품이 발표가 된 게 1731년이었었고요. 이후에 2탄의 구독자 모집을 시작을 한 게 33년이었어요. 엄청 뒤에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이제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34년 정도가 되면 이미 그림을 딱 그렸어요. 네. 그런데 이 남자가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법제화가 준비 중이었고 아직 법이 발표가 안 된 거예요. 기다리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이미 그림 다 그려놓고 발표를 안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들은 이미 돈 다 냈고 이제 미치는 거죠. 시즌2 왜냐면 2년이나 기다렸으면서 네. 시즌 1 때 이미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빨리 이제 시즌 2가 나와주기를 바라는데 몇 년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때 당시 34년에 이미 완성을 하고도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정확한 발표 날짜가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1735년 6월 25일 날 발표를 합니다. 4년 뒤에. 4년 뒤에. 그러니까 4년 뒤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날이 바로 호가스법이 발효되는 날이었어요. 발효될 때 일리자는 거예요. 진짜 네. 난 사람이다.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진짜 사람이죠. 사람이네. 이미 그 33년 말부터 구독자를 모집을 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1년을 기다렸잖아. 1년 넘게 기다린 거죠. 1년 넘게. 33년 말에 돈 받아가지고 35년 6월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초기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1년 6개월을 기다린 거잖아요. 와, 무슨 좀- 작품이길래. 그게 좀 미안했나 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춘부의 일대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리즈가 6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구독자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을 담아 증편합니다. 와, 그래서 6편이 아니라 8부작으로 만들어집니다. 난 사람이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시즌2가 더 성공했습니다. 와. 훨씬 더 많이 팔렸고요. 오, 진짜 궁금하다. 인기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전설의 시즌 1을 뛰어넘은 시즌 2.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영화계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작을 뛰어넘는 후속작은 없다. 그렇죠. 거의 뭐 유일무이한 작품이 터미네이터 2밖에 없다. 맞아, 이런 맞아,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마치 터미네이터 2처럼 시즌 1을 이겨버리는 시즌 2 탕하의 일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엘리언 파커 경께서 영화 감독, 그 아비타 감독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이 탕하의 일대기를 보고 야 이건 인류 최초의 영화 스토리보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어요. 이 8개 이야기를 쫙 연결시켜 놓고 보면 한 편의 영화가 완성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궁금해. 이 작품을 극찬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 첫 번째 이야기 소지품을 사들이는 후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자가 레이크 웰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레이크 웰입니다. 레이크 웰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당시 뭔가를 좀 긁어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뭔가를 긁어모으다라는 것으로 보아 돈을 구두자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잘 긁어모았던 그런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구두쇠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을 보면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된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건너편에 보시면은 벽들이 지금 장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보면은 벽에 막 금이가 있어요. 그러게요. 분명히 아버지가 막대한 대부호가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안 장식이 하나도 없고 밋밋한 것으로 보아 좀 구두쇠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구두쇠라는 거예요. 걸. 난로 위쪽을 보면 아버지의 지금 초상화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 보시면 특징이 털 모자를 쓰고 계세요. 그러게요. 그리고 분명 집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외투를 입고 계세요.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난방 안 키는 거. 그렇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자임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도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러세요. 지금 두터운 옷과 털 모자까지 쓰고 계시면서 저울을 가지고 돈을 하나하나 지금 세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면 또 아버지가 얼마나 구두쇠였는지가 보이는데요.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한 음식 만드는 도구들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은 자물쇠가 보여요. 그러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살아 계실 때에는 손님들이 와도 절대 대접하지 않으려고 손님을 위한 이 모든 도구들은 전부 다 자물쇠로 걸어 잠궈 버렸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지금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었어. 자물쇠 깨버렸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뭔가 아버지의 메모들이 보이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어요. 아들이 옥스포드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아들 톰은 옥스퍼드, 그러니까 명문대학이었던 옥스퍼드 대학 재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때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약간 학생들의 폭동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좀 연루가 되어서 아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적을 당하고 지금 런던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편으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잡다한 문서들이 막 보여요. 네. 아버지들이 남기고 간 유산입니다. 땅 문서 뭐. 땅 문서, 집 뭐 뭐 이런 보증 문서, 막 이런 것들인데 예. 자세히 들어보면요 차용증이 좀 많이 보이고요, 펀드 문서들이 막 보여요. 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버지가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라기보다는 돈놀이에서 돈을 버신 것이 아닐까. 그렇죠, 일종의 사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깨끗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심지어 문서들 내용들을 보면 못 배운 자들에게는 가짜 실링을 줬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위조 지폐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돈놀이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들 담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톰이 뭘 하고 있나요? 재단. 네, 옷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맞춤.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난방도 안 하는 아버지셔. 그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유로운 생활비를 보내줬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아마 분명 톰은 옥스퍼드에서 대학 다니는 같이 생활하는 동안 누구보다 가난하고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을 그랬을 거예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애도는커녕 드디어 자유다. 드디어 나는 이제 해방이다.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마치 기뻐하는 듯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단사 데려다가 맞춤 옷부터 지금 입고 있는 모습. 표정도 좀 그렇죠. 그렇게 좋아 보여요, 표정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얼굴 표정이 네. 굉장히 좀 순박해 보여요. 맞아, 어려 보여. 원래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순진한 아이였다. 20대 초반에 정말 순진한 대학생 같은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이 남자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들 톰은 아버지로부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관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작부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톰 뒤쪽에 있는 남성을 보세요. 지금 입에 펜을 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를 막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산 관리자 내지는 회계사로 추정이 되는데 네네. 지금 이 남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하고 있죠? 돈을. 훔치려고 하는 거. 지금 톰의 눈치를 보면서 벌써부터 돈 훔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돈 세어 나갈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화면 우측편에 등장하는 저 두 여성이 바로 네. 가장 이 장면에서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자가 화내고 있고 다른 여자는 좀 우는 척하는 것 같아요. 우는 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여자 네. 손을 자세히 보세요. 반지? 반지입니다. 네. 이제 이 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디 살고 있었죠? 옥스퍼드. 옥스퍼드. 거기서 정말 가난한 대학생이었잖아요. 네네. 아버지가 생활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은 거야.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 당시 옥스퍼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전문 처녀 사라 영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지금 들고 있는 저 반지는 바로 톰이 옥스퍼드에서 자취를 하면서 이 사라 영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선물을 건네주었던 겁니다. 사라 영은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냐, 네. 그 증표로 이 반지까지 나에게 주지 않았냐라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와. 왜 울고 있느냐? 지금 톰이 뭐 하고 있나요? 돈을 야, 돈 주고 있네. 돈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돈 주고 이제 가라. 가라. 아, 이거 먹고 떨어져. 이제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놈. 사라 영 뒤편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여성은 사라 영의 어머니입니다. 많다. 지금 보면 엄청나게 뭐 뭔가를 많네요. 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편지들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옥스퍼드에 사라 마담이라고 막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결혼한 거야, 두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입 싹 닦아버리고 당하네. 나쁜 놈이네, 진짜. 지금까지 너한테 내가 이 정도 얻었었지? 자, 이거 와. 돌려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복잡한 그림이었구나. 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한 장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 진짜 복잡한 이렇게 그림이네요.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과연 이놈이 어떻게 될지. 이 편에서는 무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 접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편의 제목을 호게스가 르베라고 지었어요. 르베. 르베라는 게 이제 불어인데요. 이때 당시에 유럽권에서 유행처럼 이제 번지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르베가 뭐냐면 프랑스 왕실에 있는 일종의 왕실 문화 같은 거거든요. 네네. 마리 앙투아네트 영화 보시면 나와요.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침대에서 눈을 딱 뜨면 네네. 주변에 귀족들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의 일대기를 주변에서 네. 귀족들이 돈 내고 막 구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왕과 왕비가 일어나서 그 신하들이나 그 귀족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요런 거를 르베라고 했어요. 되게 프랑스 왕가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루이 14세가 이제 정착했거든요. 그 베르사유 궁전 만들고 네네. 그 왕실 문화 만든다고 하면서 네네. 이게 프랑스에 대한 유럽 귀족들이 좀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귀족들이 이 르베라고 하는 걸 막 따라해요. 그 프랑스 왕처럼 약간 좀 그들만의 상위 1%의 문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 잠옷 차림인 거예요. 지금 잠옷 모자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친구예요? 네, 그 친구입니다. 뭐냐고 그랬어, 톰이. 엄청 세련되졌네. 진짜 달라졌네. 톰이 지금 7년 만에 지금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르베를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톰에게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와. 주변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일단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네. 톰이 들고 있는 건 추천서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덩치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칼을 들고 있고요. 네. 자기 가슴을 막 가리키면서 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직 군인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지금 추천서 하나 들고 와가지고 네. 당신 보디가드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우측편에 보시면은 어떤 남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언가 입으로 불고 있어요. 음악가처럼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언제 많이 사용하는 기구냐면 여우 사냥할 때 쓰는 겁니다. 여우 사냥 클럽 관계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사냥 한번 나가셔야죠.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또 어떤 남자가 보이는데요. 네. 왼손에는 채찍 같은 거 들고 있고요. 좀 구두인데 신발이 높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기수 복장입니다. 말도 타셔야죠. 아. 아니 상위 1% 문화 하셔야죠.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말 이름이 있어요. 네. 말 이름이 실리 톰입니다. 약간 좀 풍자하고 있죠. 실리톰, 실리 아보톰. 아보톰. 말 이름이 돌려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왼쪽 편에 있는 남자 지금 발 포즈 한번 보세요. 약간 발레하는 사람처럼. 아, 그렇죠. 네. 지금 발레 5번 포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아니, 저녁에 파티 가시면 춤도 좀 추셔야죠. 아. 저를 고용해 주시면 제가 직접 음악 연주하면서 제대로 댄스 스텝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댄스 마스터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네. 뒤쪽 편에 보시면은 지금 두 명의 남자가 보이는데요. 한 명은 지금 뭘 들고 있죠? 펜싱? 펜싱입니다, 펜싱. 아. 또 유럽의 귀족이라면 또 펜싱 또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됐어.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봉 들고 있습니다. 봉술 마스터입니다. 봉술이에요. 당근 줄 알았네. 펜싱 할 때가 아닙니다. 봉술 배우셔야 됩니다. 심심할 틈이 없네. 심심할 틈이 없어. 돈쓰라고. 지금 펜싱 마스터가 지금 펜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지금 옆에 있는 봉술 마스터 표정이 안 좋아요. 저런 거는 프랑스 애들이 하는 거야 라고 지금 깔보는 거야. 그러니까 봉술은 지금 영국 거, 저 발레랑 펜싱은 프랑스 거. 그래서 옷도 지금 발레 마스터하고 펜싱 마스터는
프랑스 복식을 하고 있어요. 디테일이 있네. 그때 당시에는 사치의 끝판왕이 프랑스 문화 가져다가 즐기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왼쪽 편으로 넘어오시면 또 끝이 아니죠. 아니 춤만 배워서 안 되잖아요. 음악도 연주해야죠. 음악 한 곡 정도는 연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지금 음악가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남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죠?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냥 암기처럼 외우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 영국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음악의 어머니라고 외웁니다. 어머니. 핸델입니다. 이때 당시 핸델이 영국으로 귀화해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실제 이 그림 그릴 때. 윌리엄 호가스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런던 시내 인기인들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린 거잖아요. 지금 펜싱 마스터랑 봉술 마스터, 저 댄스 마스터 전부 다 그때 당시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셀럽들을 넣었네. 정말 셀럽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그렸던 이유가 작품 완성되기 직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핸델은 살아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호가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 남자 자기 권리 이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초상권도 문제될 수도 있고 또 핸델같이 유명한 사람들 괜히 자기 풍자 그림에 잘못 집어넣었다가 논란될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교묘하게 가렸고요. 악보에다가 이 남자 이름만 살짝 적어내요. 이니셜로 FH라고 적어놨어요. FH 프리드리 핸델. 근데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이 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귀족 출신이 아니잖아요. 보리대검하면서 불법적이고 이렇게 양지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아마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으로 귀족 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막대한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똑같습니다. 신분 상승을 꿈꿔요. 그 다음에 하는 게 항상 똑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은요 성공하고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하면 정신 못 차리고 꼭 이런 데를 갑니다. 지금 톰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 그 순진했던 톰이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고주망태 망나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런던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선술집이었거든요. 로즈 타번이라고 너무너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난잡의 끝판왕의 선술집으로서 그때 당시 여기에서 뭐 별의별 장면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우집안에 보시면 한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노래 가사집을 들고 있어요. 블랙조크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 여자 성기를 이야기하는 그 은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난잡하고 지금 지저분한 노래 가사를 막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곳인지가 지금 보이는 거죠. 당시 런던 사람들은 다 로즈 타번이라는 곳을 알고 있었고 지금 톰이 이런 곳에서 지금 놀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고주망태예요. 일단 막 대야에 막 술을 따라서 먹고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 넘어가면은요, 지금 가운데 있는 저 멀리 있는 남자는 중국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이 영국과 실제로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선술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건너편으로 넘어오면 이제 톰은 이미 고주망태가 돼 있어요.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술 취해가지고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잖아요. 착하고 순박했던 옥스퍼드 대학 다니던 그 톰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사이에 여성의 오른손을 보시면은 훔쳤다. 그렇죠. 와. 제일 비싼 회중시계 지금 싹 꺼내가지고 뒤편에 있는 여성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보시면은 회중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이 3시입니다. 새벽 3시.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톰은 칼을 차고 있고요. 랜턴을 들고 있습니다. 야간 순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경단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경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에 봉사를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톰이 겉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 오늘도 자경단원 일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칼 차고 랜턴 들고 나와서 로즈 타번 간 겁니다. 랜턴은 이미 깨졌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순찰할 생각이 없는 끝났네. 거고요. 여기 잔 깨진 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약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약입니다. 무슨 약일까요? 매독 관련된 그렇죠. 약이 아닐까? 매독약입니다. 그때 당시 수은알약.
저도 지난번에 우리 쌤들 만나고 나서 수은 알약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매독으로 죽냐 수은으로 죽냐 이제 그 싸움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거울도 깨져 있어요. 거울이 깨져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우측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천장에 초상화들이 일렬로 쫙 걸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두루마기 같은 것들은 어느 시대 때 많이 볼 수 있나요? 로마? 그렇죠, 로마. 로마 역대 황제들의 초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그 로마가 가장 강력했던 전성기, 그래서 전 유럽이 평화로웠던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현자의 초상화들이 쫙 걸려져 있지만 그들의 초상화 목은 다 잘려 있습니다. 얼굴이 없어요. 네,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초상화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명만 멀쩡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름이 써 있습니다. 누구예요? N-E-R-O라고. 네로? 미친 황제. 미친 황제 네로만 멀쩡해. 왜 그래요? 네로가 뭐 했어요? 불태웠잖아. 그래서 지금 건너편에 있는 술집 좋은 거 보니 지구본을 막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불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듯 지금 세상을 불태우고 있고, 아들 톰은 아버지가 세워 올렸던 그 이 집안의 막대한 재산, 부, 이 엄청난 세계를 네로처럼 불태워버릴 것이다. 얼마 안 한다.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3번 만에 지금 끝나가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8부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절반도 안 됐어. 중간에 반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난교 파티를 벌이던 톰이 4편 그다음에- 빛으로 체프드다라는 작품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요, 우측편에 톰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차 타고 오는 것 같아요. 마차를 타고 나오다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는 관리인들처럼 보여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뭔가 칼도 차고 있고 그나마 얼굴을 보니까 뭔가 좀 경찰처럼 보이기도 하고 집행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을 따라 나온 지팡이를 들고 있는 집무원들인 것 같아요. 경찰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톰의 마차를 막아선 겁니다. 자,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뭔가를 손에 쥐고 보여주고 있어요. 어음입니다. 아버지의 그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고 흥청망청 돈을 써대다가 결국에는 빚을 막지 못하고 파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음을 막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톰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톰이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가던 길이었어요. 화면 왼쪽은요, 원경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성이 보이고요. 마차들과 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세인트 제임스 성입니다. 실제로 영국 왕이 살고 있던 궁정이었고요. 이날이 왕비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톰의 목적은 신분 상승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귀족의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왕의 생일 파티에 지금 어떻게든 껴보려고 지금 마차 타고 가고 있던 길에 잡힌 겁니다. 세인트 제임스 성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길거리에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 톰이 처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도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측편에 있는 지금 두 아이 같은 경우는 카드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 편에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 뒤쪽에 보시면은 투표야. 사기꾼이네. 네, 사기꾼입니다.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투표야. 조심해. 그래서 지금 사기 도박 치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또 두 아이가 보이는데, 지금 한 아이는요, 옷을 벗고 있어요. 지금 도박하다가 지금 옷까지 다 날린 거예요. 옷 다 뺏긴 거구나. 근데 지금 눈을 보세요. 광기 어렸어요. 엄청 화난 거 같은데. 지금 옷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계속 도박을 하고 있는 아이. 근데 이 아이들이 몰려져 있는 곳이 지금 블랙이라는 기둥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톰이 머무르던 장소는 이 블랙, 하층민들의 공간.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초에 여기에 있는 애였다. 하지만 그는 건너편 하이트로 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로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톰이 체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화면 중앙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 장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건 모자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여성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보시면 여자가 지금 뭐라고 있죠? 집행관들을 말리는. 그렇죠. 지금 집행관을 손으로 잡아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끌어당기면서 반대 손으로도 뭐 하고 있죠? 자세히 보세요. 뭘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돈주머니입니다. 1화에 등장을 했던 그저요? 사라 영. 톰에게 버림받은 전 부인 사라 영입니다. 사라 영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었거든요. 딸 아이를 출산하고
미연모로 홀로 두건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톰이 파산하여 빚 때문에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두건을 팔아서 모은 돈을 들고 찾아와 이 돈으로 해결하세요! 라면서 이 지금 좋은 사람이네. 톰을 지금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톰은 파산으로 지금 체포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가 자기 전 부인 덕분에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오,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다음 편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입니다. 사람과 결혼하는군요. 알려줬으니까. 톰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바라며 런던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네? 톰의 결혼식입니다. 뭐야, 저 여자 누구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사형이 아닌데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시는데? 그렇죠. 나이가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마에 점 찍으셨습니다. 네. 매도. 매독도 그렇죠. 좀 있으셨고. 그리고 왼쪽 눈이 좀 이상해요. 왼눈박입니다. 외눈박이. 네. 왼손도 지금 좀 불편해 보이는 손을 갖고 있어요. 기형과 장애를 좀 많이 안고 계시는 성병까지 갖고 있는 노파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은 것 같아요. 사치로 파산해버린 톰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늙은 노파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와.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사랑 지금 저기 뒤에 보이죠? 네, 지금. 사랑 있어요? 네, 지금 저 뒤에 들어오려고 보시면요. 그러는구나. 지금 애 안고 지금 사라가 아니구나. 어떻게든 지금 결혼식 안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장모예요? 저게 그렇죠. 사랑. 네, 장모님이 이제 1편에 등장했던 그 어머니. 엄마, 사랑 엄마. 사라 지금 애 안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이 결혼을 말리려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이고. 지금 입구에서 막혀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톰이라는 사람이 정신 못 얼마나 차리네. 나쁜 놈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야. 있는 거죠. 노파기는 해도 어쨌든 자기 신부잖아요. 그럼 결혼하면서 뭐 하고 있나요?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반지를 껴주는 지금 굉장히 신성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그런데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그 뒤에 있는 여자 보고 있구나. 그 뒤에 이 있는 자식이. 몸종 시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벌써 저렇게 망해도 정신을 못 차려. 탕아, 진짜 탕하네. 톰은 이렇게 돈 보고 노파와 난장판이구나. 여기가 난장판인 곳이구나, 지금. 그러니까 요즘 막장 드라마의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럼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톰이 그럼 왜 노파와 결혼을 했을까? 그러니까 18세기 영국 법령에 따르면 당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결혼과 동시에 남자의 소유로 바뀝니다. 와. 자산을 그래서 딸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탕아는 어쨌든 저 노파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네. 성당에서. 그럼 저 노파의 막대한 자산이 전부 다 탕아 것이 되었어요. 톰의 것이 되었습니다. 톰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번에는 도박할 것 같은. 어딘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도박장이다. 도박장입니다. 음주 가무 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 만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네. 도박하러 가셔야죠. 어디 있어요?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카락 없어요? 외도 걸려가지고 다 빠진 거예요? 아까 우리 3편 그 난교 선술집에서 이미 수은 먹고 있었죠? 톰은 수은 알력을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눈빛을 보시면요, 이건 거의 뭐 광기예요. 약간 좀 이상해졌어요. 네. 신경매도까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알코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아까 그러니까 이미 이 남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지금 바닥에 자기 뭐 리본 뭐 가발 다 떨어지고 그 의자도 지금 엎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돈을 거의 대부분 다 잃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마 오른손에 주사위를 손에 쥐고 있을 겁니다. 와, 이 마지막 승부다. 이걸로 진짜 야 뒤집는다 이 자식들 이러면서. 지금 신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이시여 나에게 마지막 한 방을 주세요. 제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정 보니까 진심이야. 지금 노파와 결혼을 해서 얻은 모든 자산은 도박으로 지금 미쳐버린 톰이 지금 돈 싸그리 다 날리고 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뭐 다 뭐 예상을 했잖아요. 갱생할 리가 없잖아요. 그 너무 끔찍한 죄들을 지었어요 지금. 약간. 지금 이미 선택이- 되돌아가기에는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땐 톰이 갱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까 4편이었습니다. 사라가 그니까요. 그때 정신 차렸으면은 돌아온 탕하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목이 탕하의 일대기지 돌아온 탕하가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도박장에서 모든 것을 날려버린 탕하가 향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이곳 플리트 감옥입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우측편에 보시면은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톰의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 영국에 있었던 플리트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딱 한 종류의 범죄자들만 수감되는 곳입니다. 경제사범. 돈 안 갚고. 네, 돈 안 갚은 사기치고 요런 경제사범들만 전부 다 잡아들이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재질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나쁘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영국 당국에서는 이 플리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밥을 안 줬습니다. 와.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뭐 옷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톰 옆으로는 어떤 여성이 지금 톰에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엄청 보여요. 화내는 것 같은데. 엄청 화내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군지 알고 계십니다. 후원이잖아요. 아까 설마 그 안에 아네. 노파. 지금 자기 남편 톰이 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와 진짜 빡치긴 하겠다.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멱살 잡고 지금 머리끄댕이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내 이 얼마 안 남은 생 그 기간을 못 버티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여자의 모든 자산은 남자 소유. 지금 이 여자 입장에서도 없네. 결혼 잘못해가지고 톰이 자기 재산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 못 차렸구나. 진짜. 현실 감각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테이블 위에 보이는 편지를 보면 또 답이 보입니다. 뭐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톰이 뭐 했냐면 저 두루마리처럼 보이는 게 희곡 원고입니다. 이 남자가 그래도 나름 뭐 중퇴하기는 했지만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희곡 하나만 터지면 빵빵. 역전이다, 인생 역전이다. 답답하다 진짜. 원고 하나 터지면 무대 공연만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희곡을 하나 또 나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좀 썼나 봐. 그래서 극장 관리인한테 이걸 원고로 보냈었나 봐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재미없어서 거절. 지금 답신 온 겁니다. 거절한다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희망이었던 희곡이 거절당해 버리자 지금 절망에 빠져버린 톰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약간 넋이 나가 있어요 네. 지금. 그런데 건너편에 보시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등장합니다. 살아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연인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이고. 감옥에 갇혀서 폐인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실신한 것 같아요. 아이고. 절도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절도한 것 같아요. 지금 사라 영의 우측편에 보시면은 그녀의 어린 딸이 아이고. 지금 쓰러져버린 엄마를 잡고 있어. 잡으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우측편에는 장모님, 사랑의 어머니도 장모님 고생하신다 진짜. 진짜. 자, 이렇게 빚을 지고 감옥에 갇혔던 톰. 그가 이제 향할 곳은 하나밖에 없죠. 이제 거의 끝나가네 시리즈가. 네, 이제 7편까지 받고 마지막 8편입니다. 8편이에요? 네. 어디를 갔을까요? 또 어떻게 되나? 이 남자가 그 곳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설마 죽나? 네. 보통 이런 사람들 이제 조시병 끝에 같아요? 말로는 뭐 다들 조시병 가나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병원을 가요. 베들레헴 수용소. 네. 영국의 너무나도 유명한 병원이었죠. 13세기경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들리는 그 전설의 병원, 베들레헴 정신병원입니다. 또 무엇이에요? 오늘날에 말하는 정신병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옛날엔 그걸 구별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신질환자도 가고 아니면 뭐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도 가고 뭐 노숙자들도 가고 그러니까 다 몰아서 이때만 해도 악명이 높았다. 네,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동물원 같은 개념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걸 막 구경했다고. 예.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이 티켓 끊고 와서 막 그 환자도 구경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이 지금 정신병원에 돌아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정상인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곳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톰이 수감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톰도 수가 상태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네요. 표정을 보시면은요 이미 미쳤습니다. 옆에 여자는 사라예요? 사라 영이죠. 와 사라는 진짜 안타깝다. 지금 사라가 수프 들고 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자기 남편,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걱정이 돼서 지금 스프를 끓여서 지금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톰은 사라 영을 알아보지도 지금 못하는 광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라의 모습. 또 슬퍼해주네. 마치 이 모습이 피에타에 등장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그 20대 초반에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톰은 당하게 되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매독에 걸리고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이렇게 베들레헴 정신병원에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파라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진짜 끔찍한
결말을 네. 보여주네요. 1화에 비해서 2화는 그때 당시 시대풍자가 조금 더 풍성해졌다. 그러니까 실제 장소에서 실존 인물들을 데리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윌리엄 호가스는 타향의 일대기를 통해 영국 최고의 풍속화가의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해적판이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해진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막대한 물을 안게 되셨죠. 너무 재밌는데요? 와, 좀 충격적인 스토리 전개다. 근데. 사실 호가스의 연작 시리즈가 몇 점이 더 있거든요. 언젠가 예. 우리 낙준쌤 계실 때 제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는 시리즈가 또 있습니다. 궁금한데? 오늘도 이렇게 호가스 얘기해주신 도슨트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신 김에 또 네. 저희가 뭐 그냥 안 보내드리니까요. 아, 네. 예, 우리 헬프님들 또 다음 영상들도 또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